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번 주에 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 2년 만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네, 그렇죠. 이 다양한 의제 중에서도요, 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이 영수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이 상황들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이 민생회복지원금의 배경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경제와 증시에 미칠 영향은 과연 무엇인지 네. 이번 시간에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2시부터 지금 음. 윤석열 대통령과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시간을 예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시간 제한이 없는 관계로 지금 맞아요. 1시간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장을 했었던 전 국민 25만 원의 이 지원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게 정말 어떤 거고 이게 지금 어떤 배경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전체 국민이 한 5,20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네. 25만 원 정도 지급한다면 한 13조 원 정도 네. 정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면 전체 다 주지 않고 우리 어려운 국민 한 10% 20%에 한정해서 좀 지급을 하자.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한 달 수입이 22만 원 정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폐지를 줍는 노인이나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25만 원이 한 달 급여 정도 될 정도로 네. 아주 큰 돈이라는 거고 우리나라 4인 가족의 평균 소득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25만 원씩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은 뭐 이렇게 한 100만 원이나 25만 원 정도 받으면 이렇게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거나 뭐 소고기 사 먹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네네. 우리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네. 지금 뭐 코로나보다도 더 어렵게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산층 이하 이상의 고소득자는 그래도 뭐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전체 국민들에게 구분 없이 25만 원씩 주자는 거고. 근데 우리 국민들 누구나가 돈 준다 그러면 반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하는데 공짜로 다 좋아하는데 그쵸.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높아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물가는 3.1%이지만 지금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10% 가까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채소는 한 12% 정도 올랐고 최근에는 뭐 사과, 양배추까지 뭐 2배, 3배 정도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전체 국민에게 14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이 풀린다 그러면 또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또 그런 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만약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 그러면 일부 국민에게 한정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물가 이야기가 참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현금을 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것들을 좀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민주당은 이 민생회복지원금, 즉 민생을 위해서 말씀해주신 13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자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이 추경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아마 이제 추경을 한다 그러면 우리 네. 추경의 요건은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 국가 안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할 요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와중이고 네. 한국 경제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번 1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3% 나왔습니다. 네네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서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국민에게 25만 원을 줄 여력은 없을 것이다. 네.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지금 100%이고요. 베네수엘라 지금 완전히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네. 이 두 국가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국가가 퍼주기였습니다. 아. 어려운 서민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정부가 너무 퍼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가 파산한 겁니다. 네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55%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우리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율은 0.1%고 우리나라 환율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GDP 대비 20% 정도밖에 안 되고 전 세계에서 환율이 가장 크게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가 넘습니다. 네. 네.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우리가 55%이지만 수자원공사나 LH공사, 정부가 보정한 공기업 부채를 다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은 지금 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우리가 긴축 정책을 하고 돈을 아껴 쓰고 해야지 1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10조 원을 빚을 내야 됩니다. 네네.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줄까지는 없다. 만약에 현재 정부가 좀 도와준다 그러면 어려운 국민 10%나 20%에 한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서민 위주로 이 전체 다 주지는 않고 그렇게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원래 지금 전망대로 이 전 국민에게 이 13조가량 돈을 풀어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당연히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은 그럴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도 아마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중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것이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또 월급을 올려달라. 네. 이러면 기업은 계속 판매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나 미국은 0%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고 한국은 0.5에서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시중에 많은 돈을 은행에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야당 뜻대로 전세 국민에게 13조 원 돈을 푼다 그러면 물가가 또 크게 자극하게 될 겁니다. 네. 가장 안 그래도 지금 유가가 만약에 더 오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3.1% 물가가 4.5까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전체 국민에게 13조 원을 푸는 것은 경제정책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 상품권을 좀 특화해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좀 하자.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서로 이제 협의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한정해서 네네네. 특히 어려운 국민들에게 좀 지원하는 것으로 좀 조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진짜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좀 일부분 먼저 좀 시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민생회복지원금과 좀 비슷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재난지원금 모두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 예, 그때 당시에 증시 상황을 떠올리는 국민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안경, 의류, 식료품과 맞아요. 같은 생활 필수품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번 민생 안정금, 이 민생 회복 지원금도 그때와 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는 아마 이제 이번에도 만약에 재난지원금하고 비슷하게 네. 25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지역 상품권이나 네. 지역에서 한정할 수 있게 쓰게 할 것이고 네. 재래시장 중심이다. 아. 또한 뭐 대형
대형마트는 또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아, 네네.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또는 슈퍼마켓에서 많이 할 수 있었고 공산품 가격을 또 많이 살 겁니다. 네. 이게 기한을 정해줘서 더 몇 개월 이상이 지나버리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우리가 비누, 샴푸 이런 것은 재고를 쌓아둬도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분야 쪽에서 많이가 될 것이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정부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어려운 국민 10%나 20%에 한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든지 다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네. 생필품이나 공산품에 한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값비싼 뭐 자동차를 사는데 보탠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안경이나 의류라든지 네. 또는 먹는 거, 네. 식품 위주로 공산품 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누 샤프 같은 거 많이 살 것 같아요. 이게 변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맞아요. 보관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될 것이고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식품이나 의료품 또 안경 이런 것도 하나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네. 우리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지역 우리가 재래 상품권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현재 야당의 당수인 이재명 대표와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타협을 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영수회담이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이 결과 이후에도 과연 이 민생회복 지원금의 이 지급 여부 그리고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예 그냥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거야이고 또 이 야당 측에서 대통령 거부권 이런 거 이제 좀 그만 행사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서 합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논의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또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식음료 관련 업종들은 좀 이렇게 수혜를 볼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이 지역 상품권 발행하는 기업들, 네네네.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기업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고, 이게 지역 상품권으로 만약에 준다 그러면 한 사람당 25만 원씩 줘서 이것을 3개월 정도 기간을 주고 다 쓰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역의 소매 유통업체들, 대형마트는 또 제외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지역 상품과 관련된 기업들 그런데 아마 이제 편의점은 그 당시에 또 포함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편의점이 또 가장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편의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 재래시장과 관련된 것 그다음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들 아마 그런 것이 테마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국도 3.1%의 물가 수준이고 한국도 3.1%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한 9월경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2번 정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은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주식은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네.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앞서서 내린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아주 크게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재래시장 지역 상품과 관련된 기업들 또한 주식은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한국도 커플링 현상 때문에 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오. 저는 오히려 생필품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생필품은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 바로 이런 생필품에 관련된 기업이다. 네. 이렇게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정말 지급이 되게 된다면 전 국민에게 주기보다는 이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특정이 기준을 정해서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소매 유통이나 생필품 관련 업종들이 좀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반기에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도 마찬가지로 커플링 될 것을 예상을 한다면
현재는 뭐 주식 시장에 좀 뛰어들어도 괜찮은 네.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이슈경제 이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